주도 섹터의 공략 지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섹터에 있어서는 이분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그 복잡했던 머리가 말끔해질 것 같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사실 엔비디아의 실적이 딱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네. 새벽이 가장 중요했을 이벤트 날이었는데 지금 시장이 빨간불은 지켜주고 있거든요. 웃어야 하는지 아니면 왜 이것밖에 못 올라서 울어야 하는지 잠깐 좀 헷갈리는 시장인데요. 현재 구간에 있어서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점수 주시나요? 울고 싶습니다. 울고 싶다. 네.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실적 그리고 시간에서 강세와 비교하면 우리 시장의 오늘 좀 흐름이 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그나마 하이닉스가 시가부터 이제 뭐 엔비디아의 그 좋은 부분을 반영해서 올랐지 삼성전자는 사실은 보합에서 출발했습니다. 예. 보합에서 출발했다가 제가 장중에 이제 흐름을 보고 있었는데요. 우리 정부에서 오늘 반도체 관련된 정책을 이제 좋은 내용을 발표를 했죠. 네. 그와 함께 11시 반, 12시부터 이제 삼성전자도 겨우 돌아서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오늘 정부의 이제 정책 모멘텀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 효과는 거의 삼성전자는 못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향으로 오늘 시장이 뭔가 좀 움직이는 부분으로서는 좀 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오히려 엔비디아, 예전에는 엔비디아 실적 나오면 우리 반도체 소부장들은 엄청나게 강세를 보였는데 그 부분보다는 요즘 뭐 계속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전력 부족과 관련된 부분, 이러한 부분들로 계속 좀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제 실적이 좀 잘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압축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울어야 하는 장이다라고 맞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 내심 기대하셨을 거예요. 엔비디아 뚜껑 열어봤을 때 더 잘 나왔으면 오히려 더 갈 수 있나 싶었는데 이것뿐이라고에 대한 실망감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더 압축 매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팀장님, 사실 그 다음에 우리가 챙겨볼 수 있는 시선이 과연 무엇일까 궁금해지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신재생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하드웨어 제품단에서도 굉장한 기술력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애플로 넘어가 보자면 애플이 지금 많이 힘들었나 봐요. 많은 서비스들과 많은 이제 폼팩터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폴더블입니다. 네, 지금 애플이 사실은 조금 힘든 시절을 겪었고 5월부터 흐름이 약간 바뀌고 있는데 그 기대감은 AI를 접목한 뭔가 디바이스를 출시하겠다라는 그 기대감이죠. 그리고 6월 10일에 이제 세계 개발자 회의가 있고 그 모멘텀까지는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IT 내에서도 테크 섹터 내에서도 애플의 밸류체인이 그래도 힘을 좀 내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애플이 AI,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제품도 출시를 한다라고 했지만 최근에 뉴스가 나오는 부분이 애플이 폴더블 관련해서는 사실은 한다는 이야기 별로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맞아요. 삼성이 먼저 네, 삼성이 먼저 잡았죠. 했고 소문만 무성했고 별로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굳이 시장성이 검증이 안 된 곳에서 우리가 먼저 들어갈 이유가 없다. 우리는 매니아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뛰어들 수 있다. 이게 이제 팀 쿡의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애플도 폴더블 폰, 뭐 폰이라든지 아이폰 그리고 아이패드도 접는 아이패드를 출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다시 지금 좀 나오고 있어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공부는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애플의 폴더블 모델의 출시가 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배경에는 한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시장에서 애플의 아이폰이 최근에 잘 안 팔린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죠. 대신에 화웨이가 되게 잘 팔리고 있죠. 그래서 화웨이하고 이제 경쟁을 좀 치열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점유율을 유지하려면 뭔가 새로운 폼팩터의 변화가 있는 좀 폰을 출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 이제 온 디바이스 AI로 가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디바이스 단에서 스마트폰에서 AI 알고리즘을 돌린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배터리 소모가 많이 될 겁니다. 그러면 배터리 사이즈가 좀 더 크게 들어가야 우리가 AI 뭐 서비스를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 배터리 사이즈를 키우려면 면적 자체가
커져야 커져야겠네요. 커져야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폴더블 폰이나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아이패드도 다양한 종류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아이폰도 판매 부진의 여파를 돌파하기 위해서 또 다양한 좀 종류를 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세 가지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폴더폰 시장이 삼성전자 위주로 좀 시작을 했다가 요즘은 뭐 중화권에 있는 관련된 업체들도 같이 지금 시장을 성장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 CAGR이라는 것은 연평균 성장률이죠. 네. 거의 70% 가깝게 이렇게 매년 지금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고, 하필이면 이 폴더폰은 약간 고가 시장인데 이 고가 시장이 애플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거기랑 이제 부딪히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애플이 왜 이 시장에 안 들어왔냐? 네. 이유 중에 좀 뭔가 아직까지 기술력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죠. 저도 사실은 폴더폰을 쓰고 있는데 그러세요? 많이 접으면 접을수록 이 주름이 아직까지는 좀 만들어지고 있고, 또 요즘 많이 접었다 폈다 해서 그런지 뭔가 좀 헐렁한 느낌도 좀 들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고가폰이. 근데 애플은 이 주름도 그렇고요. 두께도 그렇고 뭐 무게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최근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고 있다. 기술적으로. 그 이유기도 하드웨어적으로 성능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도 애플의 관심을 조금 높이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조금만 늦춰졌다가는 이제 완전히 이 시장을 뺏길 수 있다라는 그쵸. 불안감이죠. 네. 예. 그래서 지금 파란색 영역이 어디냐 하면 중화권 기업들의 이 폴더폰 스마트폰의 점유율입니다. 출하 많이 점유율인데, 늘어났네요. 네, 삼성전자가 2020년 초반만 하더라도 압도적이었는데 회색 영역은 줄어들고, 예. 네, 중화권에 있는 파란색 영역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거기에서 이제 애플이 한 포지션을 차지해야 되는데 지금 빨리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거의 쉽지 않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뭐 조금 전에 우리가 공유를 드렸지만 아이폰이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 이러한 고가폰과 어느 정도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게 이 아이폰의 출하량입니다. 계속 컨센서스가 약간 감소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기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시되는 시기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이야기로는 2026년도 하반기 또는 2027년 저 사이에 나온다라고 타임라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 기억으로는 2007년도에 아이폰이 처음 나왔거든요. 네. 저희도 회사에서 출시되니까 공짜로 나눠줬었습니다. 와. 네. 근데 그 뒤로 불편해서 저는 안 쓰고 있습니다. 한 20년 정도 됐잖아요. 근데 10년 주기로 이 크게 이제 폼팩트의 변화를 줬었거든요. 2017년도에 변화를 줬었고, 그러면 2027년도에 폴더블 폰이 나오면서 뭔가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뭐 UTG라든지 힌지라든지 이런 부품들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좀 높아지면서 애플의 밸류체인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매 부진에 있어서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 사실 왜 접어야 돼가 문제였는데 접고 AI까지 들어온다면 진짜 애플에게 있어서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이쪽 관련주에서 좀 네. 꼽아볼 만한 종목은 있나요? 네, 우리가 폴더블 폰이면 어쨌든 접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가 힌지 관련된 맞아요. 부분에 관심이 많았고, 대표적으로 KH바텍이라는 종목이 힌지 힌지. 관련된 네. 대표적인 종목이었죠. 근데 시장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제 옛날에 많이 우리가 알던 종목보다는 새로운 것을 거. 좋아하죠. 예. 종목도 좀 신선한 종목들을 맞아요. 좋아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일 위에 KH바텍이 있고 그 밑에 파인엠텍이라고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밸류에이션을, 이 종목이 새로운 이제 힌지 관련주로 뭐 좀 여의도에서는 그래도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힌지 모듈 사업뷰에 들어가면 이러한 이미지를 네.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쪽 영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 수익률을 최근 6개월 동안의 수익률을 제가 한번 두 종목을 비교를 해봤거든요. 많이 차이 나죠. 파란색이 뭐예요? 파란색이 파인엠텍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의 관심은 같은 힌지 관련주임에도 불구하고 KH바텍보다는 파인엠텍 쪽으로 훨씬 더 예. 관심과 수급이 강하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저렇게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수급을 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위쪽이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 기관 투자가들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중간이 외국인들인데요. 기관 투자가들 대부분이 지금 수급이 최근 들어서 빨간색 그래프가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게 예. 수급이거든요. 검은색이 주가입니다.
수급이 들어옴과 함께 주가도 최근에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며칠 좀 올랐기 때문에 숨고르기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숨고르기를 할 때 좀 새로운 이제 폴더폰 관련주로 관심을 좀 도울 필요가 있고 이 종목은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애플 쪽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뭐 삼성 디스플레이만 지금 거의 유일하게 폴더블 디스플레이 OLED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쪽으로 애플 향으로 간다면 파이낸틱이 같이 자연스럽게 간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얼마 전에 애플과 삼디풀 간의 그 끈끈한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파이낸텍 쪽으로 관심이 모여지는 지금 상황. 잘 저희도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또 한쪽 궁금한 게 있습니다. 혹시 냉동 김밥 좋아하시나요? 아, 제가 사 먹고 싶어가지고요. 예. 마트를 다 뒤져봤는데 없나요? 잘 못 찾겠던데요, 저는. 네. 오, 해외에서만 잘 팔리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도 잘 찾기가 팔리나요? 예, 없나 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진짜 궁금한 거는 앞으로도 갈 것인가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우리 음식료 관련된 업종이 이번 1분기 실적 발표할 즈음에서 최근 한 달 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특히 삼양식품이 이제 라면 수출 이야기 나오면서 숫자도 잘 나오니까 실적이 잘 나와서 올랐는데 밸류에이션이 안 오른 게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최근에 LS 많이 올랐던 LS 네. 요거 약간 꺾이고 있죠. 이게 PBR 밴드 상단부까지 왔다가 지금 꺾이고 있거든요. 삼양식품도 지금 한번 보시면 PBR 밴드가 역사적인 밴드를 다 상향 돌파해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기에서 뭐 신규로 뭐 새롭게 들어가기에는 뭔가 좀 불안스럽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 중에서도 좀 새로운 것을 찾아보자라는 컨셉이었고 제가 월요일 날 우리 머니투데이에서 한 코너를 하는데 그때도 불황용 소비로 인해서 오아시스 마켓을 가지고 있는 지어소프트를 제가 예. 월요일에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냉동 핫도그라든지 냉동 김밥을 한 끼로 띄우는 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냉동 핫도그는 지금부터 수출이 이제 원래 잘 됐었고요. 이 냉동 김밥도 본격적으로 수출이 미국인들이 잘 되면 제가 봤을 때 요거는 반짝하는 게 아니라 조금 중기적인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지금 보시면 요 틱톡에 있는 이미지들이거든요. 예. 이게 외국에서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냉동 핫도그와 냉동 김밥의 요 틱톡에 올라온 이미지들입니다. 이게 하나의 문화로서 이게 지금 전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짧은 파동보다는 약간 긴 호흡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이제 K푸드가 이렇게 전 세계 입맛을 사로잡는 거 보니까 뭔가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사실 핫도그 얘기해 주셨는데 핫도그 관련주 하면 딱 떠오르는 기업이 있습니다. 있죠. 아마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요. 우양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옛날에는 우양을 냉동 핫도그 관련된 종목으로 수출 잘 되니까 이제 예. 관심을 뒀다면 플러스 알파가 하나 더 붙은 거예요. 이제 냉동 김밥이 이제 김밥까지. 해외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예. 본격적으로 1분기에 이제 선적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그 실적이 아마 2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고 제가 미국에 가서 한번 먹어보고 와야 될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잘 못 찾겠더라고요. 아무튼 냉동김밥이 지금 품절 대란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K푸드의 핫도그에 의해서 또 냉동김밥까지 중심에 선다라면 우양은 좀 더 우리가 계속 당분간은 음식료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안 오른 종목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면 예? 아직까지 기관 투자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은 아닌데요. 오른쪽 위를 보시면 투신이 있습니다. 투신 쪽. 네, 투신을 중심으로 최근에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투신이 수급이 들어온 부분이 요 가격대입니다. 요 양봉에서. 네, 요 빨간색으로 제가 칠해드린 양봉인데 요 양봉부터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를 깨고 내려가지 않는다라면 제 생각에는 우양은 당분간 좀 안 오른 음식료 관련주로서 좀 관심 있게 공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삼양식품은 사실 밴드 상단, PR 밴드 상단까지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이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우양이 기술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그리고 중장기 측면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세련된 종목으로서 눈에 띕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주도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KB증권 민재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